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하메네이 제거 후 후계자가 된 둘째 아들 한참 두문불출하더니 마침내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위가 상당합니다. 피해 복수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미국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이란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و بدون اینکه تعرضی به آن کشورها صورت دهیم صرفاً همان پایگاه‌ها را مورد حمله قرار دادیم. אני לא הייתי מוציא פוליסות ביטוח חיים על אף אחד מהמנהיגים של ארגוני הטרור ופטרון הטרור שלהם. 자, 이렇게 모즈타바가 첫 메시지로 피해 복수를 천명한 겁니다. 초강경 대응 선언. 그런데요, 좀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초강경 대응 선언에 대해서 트럼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을 완전히 파괴 중이다. 여기에 더해서 자, 이런 엄포를 놨습니다. 오늘 봐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SNS를 통해서 이란 해군, 공군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걸 괴멸 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비할 수 없는 무제한 탄약과 시간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면서 한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경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는 수위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자, 이 피해 복수도 상당한 수위지만 지금 트럼프 이 발언도 상당히 세네요. 이제 피해 복수라고 하면은 이란의 이제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랑 이란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협상의 조건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아직 우리는 계속 싸울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한마디로 트럼프식의 어떤 강경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좀 막말에 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호령 박사님, 네. 군사 전문가시니까 사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군사적 카드는 뭡니까? 지금 보면은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다 무력화시켰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도 뭐 83% 이상 다 소멸을 시켰다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봐라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돼서 결사항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원유 가격 향상, 상승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부분을 결사항전 의지로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미국의 대대적인 공격 이 결국엔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관련된 초토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3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해상권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자산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메시지와 관련돼서는. 백승호 의원. 물론 트럼프가 모든 말을 다 지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적었다는 거는 일단 그 모스타바가 낸 그 피해 복수 이 발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열이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뭔가 행동은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저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위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뢰 저장 시설이라든지 해군 전력이라든지 남아있는 공군 전력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한 공격을 할 텐데 아마 생산 시설까지 다 형해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완전한 승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위협도 없앴지만 미래에 있을 위협까지 다 형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말은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너네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영어로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드론 시설,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기지, 생산 기반 시설까지 다 공격을 해서 니네들이 계속 항전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절대 지금 현존하는 위협 플러스 미래 위협까지 다 없애서 니네들 우리가 완벽한 승리라고 얘기하면 너네들은 그걸 인정 안 해도 우리가 늘 얘기했던 무조건적인 항복이랑 같다. 그런 식의 그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격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라. 이 트럼프의 엄포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하메네이의 첫 메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모스타파 하메네이 이렇게 피해 복수 포기 안 한다. 이런 첫 메시지를 냈고 적 압박을 위해서 자,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중동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즉각 폐쇄하라고까지 했는데 백승우 의원,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못 물러난다. 작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기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의 억지력을 제일 높이려면 항전 의지를 최극대화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직 이런 능력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든지 막고 그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교자들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교자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우린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즉각적인 무슨 자기네들이 산화되면서까지 싸우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란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항상 자기네들의 그 요인이나 이렇게 암살을 당했을 때 꼭 그거를 기억하고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 시점이 당하자마자 곧바로 했던 건 아닙니다. 즉각적이진 않다. 즉각적이지 않고 항상 그 주적이 가장 아플 때, 가장 무방비일 때, 가장 이것이 효과적일 때 그 폐부를 찌르는 공격들을 했거든요. 그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꾸두스군의 그 꾸두스군이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의 그 특수전 전력이죠. 거기에 까셈 술레이만이라고 션 코넬이 닮은 뭐 잘생긴 그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라크에서 어떤 작전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암살이 아니라 군사 작전으로 사살을 당하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데 초기 협상을 진행할 때 어떤 조건을 들었냐면 까셈 술라이마니에 대한 복수를 미국이나 혹은 미국 우방국하게 한다면 이 협상은 멈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도 뭘 알고 있었냐면 이란은 그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는 걸 하는 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 복수를 내가 기억하고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이런 어떤 메시징, 왜냐하면 지금 모스타바의 첫 일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뒀다가 상대가 가장 아플 시점을 노려서 또 복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시지만 궁금한 건 이호령 박사. 모스타바 본인이 직접 등판 안 하고 저렇게 지금 앵커가 대독을 했거든요, 메시지를. 그러니까 모스타파 뭐 사망설이다, 뭐 부상당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모스타파가 지금 어디인가에서 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단합을 위한다면 목소리를 충분히 녹음을 해서 틀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앵커를 통해서 대독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의문점이 드러나는 게 맞는 거죠. 뭐 다리를 다쳤다, 얼굴에 부상이 있다 말고도 이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의식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의식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다라는 건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가? 그리고 왜 대독을 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자, 이란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모스타파의 이런 첫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 자, 모스타파 선출 직후 이란에서는 내부 결집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ما امروز اومدیم با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آقای سید مجتبی خامنه‌ای عهد پیمان ببندیم که تا پای خون پیرو رهبری هستیم. یک
به این آ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میگیم که توی مسائل ایران و منطقه دخالت نکنند. 선출 직후 저런 반응들이 나왔고 두문불출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또 첫 메시지까지 나왔으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내부 이란 영상을 보면 자,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국기를 흔들고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부자로 추정되는 저런 사진들을 지금 들면서 여기저기서 결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김윤환 교수, 지금 이란 내부가 진짜 결집 중인 건 맞아요? 정치에서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내부를 단결시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로 해서 정권이 타격을 입다 하더라도 뭐 민중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방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중들, 이란 국민들로부터 이제 일어날 것을 요구를 했지만은 사실 국민들이 한 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화면들이 이제 하메네이에 대한 어떤 추모, 그다음에 모스타파에 대한 그 지지가 뭐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반정권의 움직임의 그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모스타파의 메시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를 모스타파가 직접 완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혁명 수비대도 곧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게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자신들이 저지른 공격이라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승훈 박사. 여기가 호르무즈도 아니고 이라크 앞바다. 거기엔 남의 유조선인 거예요. 어찌됐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 지역이고 유조선도 이렇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한 공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라크는 이란과 되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까셈 술라이마니라고 하는 그 장군도 거기서 이라크에서 활동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던 아부카이스 유전도 이라크에 있던 민병대들, 카타입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이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란이 자기네들은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을 공격하기에는 지금 UAE, 카타르 이런 곳은 이제 방어 시스템을 견고해야 하기 때문에 뚫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치명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쉬운 타겟인 저런 유조선을 때린 건데 그것도 이라크에 있는.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국가의 유조선을 때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저렇게 절대항전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진짜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오히려 같습니다.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공격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트럼프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한다면 이란을 향해서 지금의 20배에 가까운 강한 공격을 퍼붓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지만 결국 안 통한 겁니다. 자, 오히려 이란은 꿈쩍도 않고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다면서 이걸 꺼내들었습니다. I will not allow a terrorist regime to hold the world hostage and attempt to stop the globe's oil supply. زیردریایی اصلا ما وضعیت خاصی رو داریم موشک‌های زیرآبی که 100 متر در ثانیه سرعت حرکتشون هست ولی روس‌ها دست پیدا کردن شوروی‌ها دست پیدا کرده بودن. 자, 이란 혁명 수비대 부사령관이 들으신 것처럼 직접 등판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속 수중 미사일, 수중 어뢰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무려 시속 이게 뭐 한 최고 속도는 500km로 추정이 되고 또 일각에서는 한 350km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자, 이게 호르무즈나 뭐 페르시아만에서 만약에 이란이 이걸 쓴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미국한테 어느 정도 위협적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초공동 어뢰라는 거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저게 이제 실전 배치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와 뭐 이란이 할 수 있다. 이제 두 개만
두 국가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게 이제 단점도 있어요. 보통 어뢰하면은 프로펠러에 이제 공기 기포가 생겨서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초공동 어뢰는 그걸 반대로 앞에 코 있는 부분에 기포를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감싸움으로 인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빠른 만큼 방향 전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도 10km 이내까지만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위치를 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그런데 보면 시속도 350에서 500km인데 지금 부사령관이 주장하는 거에 비하면 100km 정도다라고 하면 보통 어뢰보다 조금 더 속도가 높은 걸로 있어서 그 초공동을 이용한 어뢰라고 하지만 그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공동 어뢰와 관련돼서 발표는 러시아와 이란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독일 또 우리도 이 초공동 어뢰와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전하는 그 매체의 주장대로 러시아와 이란만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니 그러면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것까지 꺼내 든 건데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이게 그냥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얼마 없다 이렇게 거의 다 보기도 소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뢰를 살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뢰를 살포를 한다라는 거와 또 외교부의 그 차관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 기뢰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이게 대치되는 항목 중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엔 통제를 해서 중국 선박은 내보낼 수 있다. 근데 기뢰가 살포가 된다면 중국 선박을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뢰를 살포한다라든지 그런 어뢰를 초공동 어뢰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협박 카드로 보여진 걸로 군사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일종의 뭐 협박 카드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또 짚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전쟁은 지금 전장 밖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자, 보면은 미군 군복을 입고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영상이 지금 SNS를 통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백승호 박사님,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상황입니까 이거? 전혀 실제 상황이 아니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뭐 델타 포스 요원들 보면 절대 저렇게 군복 입고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다 그리고 저런 식의 그 착장을 하지 않죠. 저거는 그 평시에 부대에서 입는 거지 전시에 나갈 때는 다 케블러 이런 걸 다 장착하고 있어서 저거는 당연히 그냥 지금 선전전 우리가 이렇게 미군을 이기고 있다 자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란의 미군이 지상군이 파병이 안 돼 있는데 저건 완전히 가짜 사진이죠. 완전히 가짜다. 자, AI 사진으로 또 추정이 되는 영상들. 저렇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 관계자도 이란이 속임수에 가담하고 있다라면서 일일이 지금 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박을 나설 정도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김남 교수님, 저게 이란이 만약에 제작해서 뿌린 게 맞다면 일종의 상대 사기를 꺾으려는 그런 전략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아까 이호령 박사님께서 이제 이란의 재래식 전력으로서는 지금 점점 카드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재래식 무기가 더 고갈되고 이제 힘을 쓸 수 없으면 남은 카드는 이제 여론전인 거죠. 심리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한 그런 정상을 만들어서 이제 살포하면서 미군의 사기 이런 것을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뭐 지지의 확보 이런 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전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21세기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제 공개됐던 영상들을 통해서 미군의 활동에 대한 지지가 꺾였던 것을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심리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타임즈를 통해서도 사실이 아닌 영상들, 팩트체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종의 심리전이 지금 전장 밖에서도 저렇게 벌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황이 길어질수록 카드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시지만 이란이 주변국들을 향해 입히는 피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바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공에 드론으로 보이는 게 추정되고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저렇게 고층 타워가 불에 타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추정되는 이란의 드론이 추락을 해서 큰 불이 지금 두바이에서 난 겁니다. 김민환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 두바이라는 곳은 억만장자들의 놀이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두바이가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바이가 건설될 때 그 사막 가운데 저렇게 큰 도시 그리고 굉장한 뭐 오락시설, 유흥시설, 그다음 네. 관광시설이 등장하면서 이제 굉장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뭐 재정, 돈 아니면은 어떤 그런 오락거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지정학적인 위기로부터 피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 부자들이 자기의 별장이라든지 주택을 구한다든지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하면서 모여들었는데 역시 전쟁이 나면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승훈 네. 박사, 두바이에는 왜 저러는 거예요? 두바이 공격하는 거는 이거죠. 지금 어찌됐건 두바이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가장 그 허브가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보면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그 트랜짓을 하는 그러니까 거는 공항이거든요. 카타르도 그렇고 그리고 경유하는? 예, 네. 경유하는 죄송합니다. 경유하는 그런 공항이거든요. 그리고 카타르와 UAE가 그런 항공 물류 플러스 항공 그런 민간항의 가장 그것이 왜냐하면 석유 머니를 뿌려서 가장 그 산업 다각화를 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계속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공항이 막히니까 거기가 노플라이존 항공 금지 구역으로 막히게 되면 모든 노선들이 다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이긴 하지만 또 그들이 다른 산업 그 석유 말고 가장 핵심적으로 미는 산업인 그 항공 물류 플러스 그 공항 그 환승 공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거가 막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전쟁 비용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죠. 전쟁 비용을 계속 올린다. 자, 이렇게 카드가 얼마 없는 이란이 지금 노리는 건 보면은 이렇게 주변국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군 기지들입니다. 지금 보면요, 이게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이란이 타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이 아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미군 기지까지도 지금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민환 교수, 그러니까 나토국인 튀르키예 쪽으로도 공습을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냥 유럽 기지,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때리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는 이제 명분이 있지요.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중동에 있는 여러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라는 그런 압력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유럽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그 자세가 각각 나라들마다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지지, 그다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단일 대오를 어떻게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란에 대한 동정 여론들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아까 저희가 전해진 것처럼 트럼프 상당히 열이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트럼프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라 라면서 엄포, 으름장을 놓은 거죠. 문제는 자, 미국 본토까지도 지금 테러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금 유대교 회당인데요. 무장한 괴한이 트럭으로 돌진을 했고, 자, 그래서 보안 요원들이랑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끝에 현장에서 숨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대학에선 총격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잇따라서 미국 본토 내에서 이른바 테러 사건이 줄지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미국 내 테러에 대한, 물론 이란과의 연계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김 교수님,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까요?
자, 일단은 아까 보셨던 그 미국 내 테러에 대해서는 뭐 예. 이란의 연관성 이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공회당이 습격을 당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 중동 전쟁에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미국 내 지금 어떤 사회 불안,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금 갈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 불안,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견들이 폭력으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 사회 전반의 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것은 결국은 정권을 향한 불만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이란의 미국 공격 능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요. 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면 뭐 ICBM을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뭐 드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드론으로 어떻게 가져가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백승훈 박사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는 이 피해 복수라는 게 통상 이란이 단기간에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왔다가 상대가 굉장히 아플 시점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게 직접적인 지금 미국 본토를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복수의 결의를 좀 채워왔다가 언젠가는 또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것이 잠재적인 전력 이것마저도 제거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인 미국 내부에서 여기가 지금 주목됩니다. 당장 이틀 뒤 세계적인 그 스타들이 다 모이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그 K-팝 데몬 헌터스 이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여기도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아카데미 시상식 보면 항상 아이스 아웃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다 헐리우드 스타들이거든요. 근데 헐리우드 아카데미는 아마 트럼프에 대한 비판, 전쟁을 멈춰달라고 하는 그 슈퍼스타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장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이란이 공격을 한다? 그럼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심리전과 그 선전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봐라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 좌파들아, 이 안티파들아, 그러니까 안티파들이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싫어하는 그 좌파들을 부를 때 하는 얘기인데 봐라 정신 차려라. 이란은 이런 존재니까 너네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란이 역치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음모론이지 않나,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오히려 있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지만 자, 지금 전쟁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본토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이런 속보가 전해졌어요. 이호령 박사, 미국 공중급유기가 추락했다고요? 네네. 지금 보면 이라크 지역에서의 그 운행 중에 있는 공중급유기가 한 대가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거를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를 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급유기의 활동량이 평시보다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중에 일종의 그냥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그럼 뭐 피로 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그런데 자, 저렇게 공중급유기가 추락하고 또 전해지기로는 포도 여기서 네네. 화재가 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항모에서 발생한 사고는 세탁실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확장해서 항모에서의 세탁실에서 난 사고와 공중급유기 한 대의 그런 추락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미국의 전력 대비 태세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오판인 거죠. 오판이다. 그런데 무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토마호크 같은 핵심 무기들이 이게 이미 한 수년치가 한꺼번에 소진됐다. 그러니까 무기 재고가 지금 고갈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건 맞습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초기에 많은 양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하이테크 분야가 들어가는 성능이 고성능 미사일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고량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 사실인 거죠. 그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의 재고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부분은 미국 본토와 또 동맹국이 충분히 메이크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재고량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전쟁 지속 능력이 상쇄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전쟁 지속 능력은 계속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백악관 상황 한번 짚어보죠.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웬 게임 영상인가 싶죠. 자, 저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테니스를 치면 이란 공습 장면이 나오고 골프 장면이 나온 뒤에는 자, 저렇게 홀인원을 하더니 또 이란 공습 장면이 나오고 이거를 아니 백승호 박사님 이거 진짜 백악관이 올린 거예요?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좀 모르겠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로 시작해서 그런지 어떤 이런 선전술에 되게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넣어서 하는데 좀 네. 전쟁에 관한 거 그리고 인명 피해가 나는 그 어떤 전쟁 상황을 저렇게 홍보로 쓴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네. 거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네. 김남 교수님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뭐 그런 거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 미국이 자신감이 너무 지금 업돼 있구나. 과하다.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1월 달에 마두로 작전도 성공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초기에 이번에 하메네이 제거에도 성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나친 자신감은 결국은 오만과 교만이고 그것은 전장에서의 실수나 정책 오판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은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저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좀 과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오판들이 나오는 걸로 보인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과하다기보다는 조금 속내가 어떻게 보면 좀 분주해 보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올랐고요. 여기에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했던 제재, 이 기름에 대한 제재까지 풀어주는 일부 해제해준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아니 이호령 박사님. 네. 아니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할 정도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 유가가 오르는 게 우리한테 그렇죠. 굉장히 치명타다. 이걸 네네.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 보면 중동에서의 석유 수출 1위가 미국이에요. 예.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인도예요. 그리고 그 석유에 대한 그 소비량이 휘발유를 가장 많이 쓴 나라가 또 미국인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이 가장 치명적으로 오는 게 미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의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어저께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선박에 실린 원유에 대해서만 예. 한시적으로 한 달간만 풀어주는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러시아를 향해서 했던 제재를 일부 유가가 오르니까 또 풀어버린다. 이러면은 미국 내 여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그 유가의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굉장히 아픈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사항을 많이 걸었어요. 한 달이다. 그리고 어제까지 선적된 러시아산의 석유에 한해서만 하겠다라고 이제 단서는 달았죠. 일단 뭐 급한 불은 좀 끄고 보자. 이런 그렇죠. 트럼프의 속내가 읽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전황 위주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이요. 트럼프가 당초에 제시했던 그 전쟁 기간 4주를 제시했었죠. 이 4주의 딱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럼 지금쯤 트럼프가 이번 전쟁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게 뭔지 그 손이 깬 선서가 슬슬 궁금해지는데 바로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Well, it's only good if you win. You know, you can only. And we've won. Let me say, we've won.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 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자,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돌연 트럼프가요 얼마 전에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라면서 승리 선언을 했었죠. We've won. Let me say, we've won.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게다가 이 미국의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10점 만점에 몇 점 주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10점을 넘어선 15점 정도라고 말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건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말과는 좀 다르게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현선 교수님, 앞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모스타바가 첫 메시지를 내는데 피해에 대한 복수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트럼프가 앞서 봤던 그 일방적인 승리 선언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좀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피해 복수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끼사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형법에 이 형벌의 세 종류가 있는데 후두드형 끼사스, 타아지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끼사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테헤란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폭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계통의 그 은행들을 공격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걸프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끼사스의 보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당히 강경하다. 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늘로 1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딱 4주 목표했던 거의 절반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중동 군사 전문가 특별하게 모시고 저희가 손익계산서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한번 싹 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얻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일단은 이거는 미국에게 득으로는 읽힙니다만 이원상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모스타파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괴멸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히 이제 주장했던 것은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미 성향의 그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건 그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의미를 크게 둘 수 없는 것이 하메네이는 이미 그런 암살 위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폭격으로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다만 그때 같이 죽은 군부 지도층 한 40여 명 이거는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하메네이 중심으로 그 체제 이게 사실 수십 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없앴기 때문에 내부 위기감을 좀 줬다 이런 평가는 있지 않나요? 내부 위기감은 물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성직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국방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여러 가지들을 묶어주는 게 그 역할이 하메네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모든 걸 다 휘두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권력을 좀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냐 못 내세우냐 바로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트럼프에게 득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냥 또 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얻은 또 다른 것은 뭘까? 두 번째 이겁니다.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down 90%. Their drones are down 85%. We're blowing up the factories where they're made left and right, where we totally obliterated Iran's nuclear potential. We obliterated it. 자, 지금까지의 전황에서 트럼프가 얻은 두 번째 미국의 득을 살펴보면 이거는 엄효식 실장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핵 위협 차단이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완전히 차단된 게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란의 핵시설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게 목표였었고 이미 이런 목적으로 작년 6월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다는 것은 작년의 공격이 불안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엄청난 전력으로 핵시설들을 타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상군이 투입돼서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핵시설물들을 획득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는 지금도 핵시설 완전 제거를 목표로 작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란의 전진 속도를 좀 늦췄을 따름이지 완전 제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완전한 득이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얻은 또 다른 것, 이번에는 김인환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미국의 득. 그 다음은 이겁니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어쨌든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전 초기에 이제 뭐 한 전략폭격기 3대장 다 보내서 압도적인 화력 자랑하고 했는데 뭐 공습의 위력을 일단은 미국이 보여주긴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결국 강한 지도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그다음에 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단기간에 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외부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고 또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표해지는, 지지가 강해지는 소위 말하는 랠리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에 뭐 중간 선거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노린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은 지금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상태고 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의 그 상황에서 이거를 예단하기는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랠리 효과 말씀해 주신 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여론이 한 30%, 반대하는 여론이 40% 중반.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또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는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추이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장담하기 어렵다. 자, 트럼프는 앞서 들은 것처럼요. 뭐 10점 만점에 15점까지 지금 본인이 주고 있지만 딱히 손에 쥘 만한 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분명 그러면 트럼프가 잃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트럼프가 잃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실입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트럼프라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지 일단 저희가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should use.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about it. 자,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고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곳곳에서 팩트들도 틀리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 마가도 분열 조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그랬고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과도한 해외 분쟁 개입은 안 하겠다, 지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기본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들어 개입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신뢰,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좀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죠. 소위 말한 마가 세력 역시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해외 분쟁에 개입 안 한다고 했고 또 군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왜 보내느냐. 뭐 대표적인 거는 터커 칼슨이라 그러죠. 그 보수 농객인데 굉장히 강도가 셌습니다. 역겹고 사악하다. 저렇게.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네. 또 다른 보수 농객인 메간 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경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저렇게 보수 진영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아니 어쨌든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지지층 좀 달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자기의 실수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윽박지르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나온 어떤 대응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마가다라는 거죠. 뭐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기만큼 본류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본인이 하는 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가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제 이란의 위협이 실존적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란의 핵 능력이 있고 미사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란은 언젠가 우리 선제 공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먼저 당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위협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란에서 정보부를 통해서 자기를 어떤 제거하려고 하는 테러 위협이 있었다. 이것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란은 실존적인 미국과 미국 지도자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게 통합니까? 글쎄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게는 분명히 통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트럼프가 잃은 두 번째는 뭔지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실입니다. 일단 돈은 쓴 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전황이 길어질수록 지금 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엄영실 실장님 이게 뭐 CSIS 거기에 분석보다는 훨씬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 많이 쓴 거예요? 예, 민간 기관에서 연구한 것보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오늘이 이제 14일째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이 약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조 원 중에 50% 이상이 토마호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이런 고가의 탄약들로 주로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그 전쟁 예산이 약 7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획된 대로 만약에 70조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보다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국이지만 뭐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결국 미국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지속될수록 미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과도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를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론도 악화되겠지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참을까요? 지난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이제 언급한 무기 체계 중에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조만간 레이저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전쟁이나 전쟁의 지속력 측면에서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무한대로 그것은 어쨌건 전기만 충전이 된다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빔을 쏘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쟁을 어떻게 슬기롭게 피할 수 있을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만한 위력을 내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전력화하는데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봤다면 반대로 또 다른 당사국인 이란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란의 먼저 이제 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이란 신정 체제를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먼저 거론되는데 이란은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었죠. 자, 하메네이 죽음 이후에 이제 저런 분위기들이 연출됐는데, 자, 이 교수님, 일단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신정 체제 자체의 하메네이의 죽음이 얼마만큼의 위기감을 불러넣은 거예요? 일단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 것은 신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의 명령은 곧 종교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특히 이제 이슬람 안에서도 이제 쉬아파를 믿는 이 사람들에서 그 아야톨라라고 하는 위치가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황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군다나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폭탄을 맞아서 죽었다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못 지킨 군은 도대체 뭐 했느냐 뭐 이런 비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도 기간을 40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그 관습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꼭 이게 40개 이게 아니고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알리바바와 40인에 도적할 때 그게 꼭 도둑 40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대의 지금 애도를 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에 모스타파가 선출되고 이 모스타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좀 결속하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آمریکا اسرائیل بدانید که تیرتان به سنگ خورده و در باتراقی که گرفتار شدید انشالله غرق خواهید شد. ما افتخار میکنیم به ولی امر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امام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자, 저런 테헤란 시민의 목소리에 이어서 이렇게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파 부친 옆에서 저렇게 칼로 보이는 걸 쥐고 있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저런 문구까지 이 합성으로 이제 추정되는 저런 초상화까지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메네이의 제거로 실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득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내부 결집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죽음이 오히려 이란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얻은 것은 대략 2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대칭 전력으로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보수 세력의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1, 2월 달에 그 시민들의 봉기가 있고, 그걸 또 잔인하게 진압하고 해서 민심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보수 세력들 안에서도 보수 세력들이 다 하메네이를 지지했냐면 그건 아니고 그 하메네이의 정책을 싫어했던 보수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지금 단결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제가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일반적인 전망은 그 단결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뭉치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도층이 교체되고 이럴 때 그 갈등은 폭발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결집력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미국, 중동, 국방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자 이렇게 손익계 산서를 싹 따져봤으니 지금 그 4주의 목표의 딱 절반에 와 있는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모두의 패배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미국으로서도 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미운 털 박힌 그 존재를 약화시켰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더 지금 아마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미국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은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가장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만약에 이란 정권이 약화된다고 하고 군사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반가워할 일이고요. 사실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 외에 아마 이번 전쟁에서 가장 최대 수혜자는 저는 러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수출품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한마디로 레버뉴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재도 잠시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방향. 이원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뒤에서 잘 웃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그게 히즈볼라하고 하마스인데 그 뒤에서 봐주고 있는 이란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약화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은 도대체 뭘 얻었냐는 거예요. 미국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중동 그 상황만 보게 되면 확실히 얻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바마 이후로 미국은 그 중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갖고 중동 정책은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를 비롯한 그 걸프 산유국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에 막 중국과 이렇게 밀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미국을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얻은 거는 아마 가장 큰 이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치를 대가가 너무 큽니다. 치를 대가가 크다. 국방의 시각에서 보면 손익계산서 따지면 어때요? 네,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은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애초에 계획했던 작전을 전반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란의 정치 체제나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의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극렬한 저항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제한적 승리를 거둔 상태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일부 물론 대응은 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두 나라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어쨌건 전쟁을 끝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란이 선택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저항, 반격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 분이 평가해준 이 손익계산서는 또 이게 언제든 전황이 국면이 달라지면 이것도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 시나리오별로 한번 손익도 따져보죠.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김 교수님 이대로 끝난다. 그러니까 백악관 설명이 이거예요. 트럼프가 결심만 하면 우리 언제든 손 털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미국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부에서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민주당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현재 전황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빨리 이겼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정말 이겼냐? 뭐 이겼다고 하면 되는 거죠. 우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 이후에 이제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란이 뭐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그 국가들이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네 하는 그런 반이란 정서 같은 것이 또 생겼고, 근데 또 동시에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 공격을 통해서 아까 내부 결집 말씀도 하셨지만은 결국 반미 정서가 더 강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평판도가 지금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이 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한 거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평판도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이란이 지금 결사항전 의지까지 막 보이고 있으니까 이란이 미국이 그냥 이대로 나가게 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지금 끝내기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분석인데 다음 시나리오는 이게 거론됩니다. 미국의 특수작전. 핵물질 확보를 위해 미국의 특수부대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는요 이걸 일단 선택지에는 올려뒀습니다. Mr. President, don't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We'll find out about tha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ll do it later. 자, 엄윤식 실장님, 군사 전문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할 가능성 몇 프로예요? 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5% 정도? 5%? 네, 왜냐하면 핵물질을 뭐 찾기 위해서 병력을 보낸다고 할 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물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들어가는데 작년 6월과 이번에 그 미국의 폭격을 볼 때도 아직도 대체적으로는 물질이 어디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빈 곳이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낭패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미군이 7명 정도가 그 사망을 했는데 특수부대 병력을 보냈을 때 몇 명이 인명피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인명피해가 뭐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셋째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핵물질을 획득했다. 그리고 획득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거기서 그거를 해체해야 될 건지 아니면 들고 나올 건지 굉장히 거기에도 많은 모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도했을 때 감내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다른 식의 방법을 찾다가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저런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선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다. 아니 그런데 이 5%의 가능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원상 교수님. 이라크랑 다르게 이란이 이 지형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라크는 사막지대로 그 항구에서 그냥 바로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보시면 저쪽 호르무즈 쪽으로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데 저게 해발 3,000m짜리로 길이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상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고생한 이유가 저 산악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탱크가 이동을 할 때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위에서 돌만 굴려도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할 때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요번에도 쓴 것 같은데 그게 성공했다는 소리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거를 지하 100m 이상으로 뚫어서 거기서 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뭐 벙커버스터가 뭐 알려지기로는 한 80m 정도 들어간다는데 아직도 파괴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상군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현상 교수님 짧게 여쭤보면 출구 전력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합니까? 큰 전쟁은 뭐 트럼프 말대로 4, 5주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은 소규모 전쟁이나 뭐 테러나 이런 거는 아마 수십 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들어가서도 지금 20년 지났고요. 그 아프가니스탄 가서도 20년 지났는데 점령도 못하고 그냥 비난을 무릅쓰고 다 철수해 버렸거든요.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영토가 4배나 큽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딱 절반 지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손익계산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또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